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기부터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컵스는 이제 거의 뭐 시드가 확정적이어가지고 아마 뭐 큰 동기부여는 없는데, 근데 이 경기는 다른 거 하나가 있다면은 둘 다 이제 라이벌리가 굉장히 심한 팀들이다. 얘네들이 1800년대부터 19세기부터 시작된 라이벌리가 있는 그런 전통이 있는 라이벌들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신경 쓸만한 것 같아요. 양 팀의 맞대결이 지금 뭐 컵스는 뭐 높은 곳까지 가고 세인트루이스도 나름대로 와일드카드 도전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번 시즌에 맞대결 상으로 5대5였다. 내일 이제 콜린 레이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컵스는 약간 불투명하고요. 세인트루이스는 미콜라스라고 하는데 뭐 콜린 레이는 뭐 나쁜 투수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홈에서의 피홈런이 조금 더 많다든지 올 시즌의 활약도 자체는 이제 조금 잘하다가 좀 미끄러진 느낌이 있고요. 미콜라스는 못하다가 이제 구속 상승을 바탕으로 좋아졌다고 했는데, 근데 요 몇 게임 동안에는 구속이 그냥 그럭저럭이다가 직전 경기 때도 간만에 평균 94마일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고, 요즘에 미콜라스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후반기에는 낮 경기가 굉장히 약하다. 오늘 경기 이거 낮 경기가 딱 하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미콜라스는 낮 경기 때 큰 변화가 없는 편이에요. 지난 한 2시즌 동안에도 그렇고 올 시즌도 그렇고 커리어 토탈로 봐도 낮 경기랑 밤 경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봤을 때는 그냥 어느 한쪽 정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제 관점에서는 그냥 컵스가 조금 더 뭐 낫긴 할 거다. 홈발도 있기도 하고, 오늘 뭐 리글리필드 바람 같은 것들은 많이는 안 분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세인트루이스가 원정을 좀 못한다거나 뭐 낮 경기에 약한 편, 그런 것들 살려서 저는 컵스의 승리라든지 라이벌상 뭐 치열한 게임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라든지 뭐 한점 차 게임도 보고 있는데, 이거 뭔가 선택하기에 좀 별로인 경기 같습니다. 컵스의 배당도 별로고. 다음으로는 필라델피아 대 미네소타인데요. 에런 노라랑 라이언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이제 지구 우승을 확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가 희박하게나마 1시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러키가 남은 경기를 이제 뭐 전패를 하고 필라델피아가 3전 전승하면은, 그러면 필라델피아가 1번 시드로 갈 수도 있기도 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포스트 시즌 지형도 상으로 필라델피아가 2번 시드, 미러키가 1번 시드인데, 당연하게도 여기 이제 다저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매치도 지난 시즌에 대단했었죠. 그래서 여기 2번 시드보다는 차라리 1번 시드 가는 게 당연하게도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미러키나 필라델피아도 어쨌든 남은 동기부여가 아주 없지는 않다. 이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하필이면 필라델피아 어제 이제 뷰러가 나왔잖아요. 뷰러 다음에 타이완 워커를 좀 길게 쓰고 이런 식으로 그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타이완 워커 뷰러 조합으로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걔네들 나올 땐 괜찮고, 나머지 이제 뭐 루사르도나 산체스, 랑에 수아레즈, 아마 이렇게 세 명이 포스트시즌 정규 로테이션이 될 것 같은데, 에런 놀라가 상당히 뭐 필라델피아 내에서는 뭐 프랜차이즈 스타고 경험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은 올 시즌의 모습으로는 저는 포스트시즌 선발로 쓰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경기도 사실 좋지가 않았었고, 요즘에 활약도도 그렇고 사실 지금 필라델피아 로테이션에서 제일 약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조 라이언, 얘도 올 시즌 괜찮았지만은 결국엔 3점대 중반이거든요. 뭐 2점대를 오랫동안 달리고 이랬지만 결국에 시즌 막바지 오니까 지난 시즌이랑 크게 뭐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피홈런도 작년보다 더 많이 맞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최근 6경기 동안 7.33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았던 거, 이 기간 동안 2이닝 대비 뭐 볼넷이라든지 뭐 피홈런 이런 것들이, 특히 원래 피홈런이 얘가 약점이잖아요. 필라델피아는 이제 저저번 경기 때 구단 그 홈런 신기록을 세운 적이 있었다. 한 경기 8개 쪄가지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저는 라이언이 조금 온전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라델피아의 홈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필라델피아가 원래 우한 상대로 홈 경기 때 굉장히 강한데 직전 경기 때는 마이애미전에서는 1득점에 그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전 경기 때 필라가 조금 못 친 것들 이런 게 아쉽긴 하지만은, 구도를 봤을 때는 저는 오바 같은 걸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네소타도 어쨌든 바이런 벅스턴이 풀시즌 가까이 치르고 있고, 점수 생산력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뭐 언더가 많다고 합니다만은, 이 구도를 봤을 때는 미네소타도 놀라를 아주 뭐 건드리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라이언조차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이 경기는 저는 오바가 차라리 낫지 싶거든요. 뭐 필라델피아 승리 배당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뭐 오바나 필라델피아의 승리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대 화싹입니다. 양 리그에서는 좀 밑바닥을 기고 있는 팀들이지만은 막판에 좀 흐름을 봤을 땐 일단은 화싹이 계속해서 못 치고 있다. 제가 요즘에 화싹이 최근에 OPS 이런 하락세가 엄청 많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제가 확인하는 15경기 동안 전부 다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1할 8푼 8리 치고 있거든요. 10경기도 1할 8푼 1리고 요즘에 되게 빠따가 별로입니다. 후반기 때는 마운드도 좋아졌고 빠따도 상승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시즌 종반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발리, 워싱턴 내적으로는 쓸만한 선발입니다. 1라운드 출신이고 뭐 수술 이력도 있지만은
뭐 지금 위기 상황 때는 100마일을 꼽는다든지 땅볼 유도비도 좋고, 특히나 얘도 이제 홈에서는 2.11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은 홈에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나쁜 투수는 아니다. 뭐 브래드 로드나 뭐 이런 애들 몇 명 있습니다. 워싱턴에 그런 친구들 중에 하나고, 가끔 가다가 이닝을 뭐 7이닝씩 먹어줄 때도 있긴 했었어요. 과연 내일 그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직전 경기 때는 갈 길이 바쁜 매트 상대로 굉장히 또 호투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일 화싹이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경쟁력 있는 선발이 딱히 없는 와중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워싱턴 쪽을 보는 게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요즘에 워싱턴 수비도 또 좋아진지라서 뭐 언더 생각도 약간은 나는데, 이거는 양팀 다 빠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또 한편으로는 불펜이 약해가지고 저는 일단 워싱턴 쪽을 좋게 보면서 뭐 언더도 한번 고려해보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한 점차 게임도 특히 화싹 쪽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뭐 기대를 걸어볼 만한 하긴 합니다. 다음은 양키스 대 볼티모어입니다. 윌 워렌이랑 로저스고, 양키스가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 짓긴 했지만 아직까지 토론토와 지구 우승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포스트시즌 지형도 상으로는 아마 이게 시애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이 팀이 위치를 했잖아요. 자리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일단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안 해도 된다는 것부터, 양키스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있는 편입니다. 남은 경기 동안 이제 토론토에 또 하향세가 보이기 때문에 잘하면 역전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근데 오늘 윌 워렌이라는 양키스 로테이션 중에 가장 좀 약한 선발이 나오는 셈이고, 볼티모어는 이제 로저스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시즌 그냥 시즌 절반만 치르고도 이 친구의 그 WAR 대체 선수 대비 이런 승리 기여도가 6.0이나 되거든요. 엄청난 시즌을 보낸 셈입니다. 풀시즌을 치렀으면은 아마 사이언 근처였을 것 같은데 뭐 기록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 친구의 마지막 등판이 양키스전이었는데 그때 홈에서 6이닝 1피안타, 굉장히 좋은 호투를 좀 펼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요 몇 경기 동안에는 그 전에 비해서는 이닝 소화가 아쉽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다저스, 토론토, 양키스 이런 팀들을 상대로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선발상으로는 로저스가 확연히 우위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또 양키스가 요즘에 빠따 기세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는 다소간에 약하다. 이 경우에 좌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 최근에는 점수를 많이 뽑았다고 합니다만은 이 상대가 로저스라는 게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양키스가 동기부여도 많고 뭐 그러긴 한데 이게 로저스를 넘는 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승리보다는 그냥 언더 쪽으로 3점차 게임이나 뭐 언더 경기 그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토 대 템파베이네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키스의 추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번 경기 이제 보스턴전에서 불펜데이를 돌렸는데, 와, 보스턴 빠따를 아주 그냥 쌈싸 먹었습니다. 토론토가 7명이나 썼지만 어쨌든 불펜데이가 성공적이었었고, 오늘은 이제 쉐인 비버가 나오죠. 쉐인 비버 복귀 후에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 방어력이긴 하지만은 뭐 피홈런이나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있는 편이고, 아주 뭐 완전 무결하진 않다. 의심이 좀 되기는 한다. 옛날에 뭐 명성에 비해서는 수술 이후에는 아직까지 증명한 바가 크게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토론토의 빠따가 요즘 특히나 지난 한 이제 뭐 한 2주 사이에 833에서 792까지 엄청난 하락세가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토론토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참 이제 마지막에 그냥 조금만 힘을 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토론토도 갈 길이 상당히 바쁘고, 템파베이는 요즘에 은근히 또 빠따가 괜찮아요. 볼티모어전 두 경기, 마지막 두 경기 동안 11안타 15안타를 쳤는데 그냥 되게 좀 도깨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차례 저는 이제 토론토랑 템파베이,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내전 싸움에서 템파베이가 얘네를 이제 7대3으로 맞대결이 상당히 또 우위이기도 하거든요. 9월 한 19일쯤? 지지난번 시즌인가 그때도 템파베이가 토론토 상대로 2승 2패로 꽤나 선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우저도 저는 화싹보다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뭐 기록도 그렇고 아주 나쁘진 않은지라서 지금 같은 토론토 빠따라면 이 경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피하고 싶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언더드가 자린 템파베이도 요즘에 조금 치기도 하고 이건 좀 조심해야 될 경기 같기는 하네요. 또 이제 토론토의 불펜이 안 그래도 약한데 소모값도 상당했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이애미 대 매치입니다. 샌디 알칸타라랑 스프롯입니다. 여기도 매치가 갈 길이 참 바쁘죠. 매치가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시즌에 가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밑에서 신시내티랑 애리조나가 추격을 하고 있고, 어제 경기 애리조나는 져가지고 2승차가 됐는데, 이게 매치가 신시한테는 상대 전적이 밀리고 애리조나한테는 이제 지구내 상대 전적이 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치는 무조건 승수빨로 앞서 나가야 되는데 마이애미 원정 솔직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제 알칸타라가 지금 7경기 동안 2.70이기도 하고 뭐 볼넷이라든지 피홈런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전성기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전성기 때는 이거보다 좋았는데 지금은 특히나 괜찮아진 와중에 있단 말이에요. 후반기 때. 전 전혀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알칸타라가 스프롯보다는 당연하게도 증명한 게 많기도 하고, 최근에 이런 모습이라면은 야, 이거 매치 좀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매치는 뭐 스프롯은 제가 여러 번
지금 같이 승격한 조나통이라든지 그리고 뭐 맥클렌 이런 애들보다 원래 유망 순위가 높았지만은 사실 마이너리그에서 좀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밀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콜업된 시점에서는 그다지 좋지 못했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매치가 또 원정에서는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 포스트 시즌 진출권에 있는 팀들 말고도 와일드카드 도전하고 있는 애들 전체를 따져봤을 때도 매치가 원정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편이기도 합니다. 난 이런 것들 때문에 매치가 오늘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요즘에 빠따는 좀 괜찮아지긴 했거든요. 반대로 마이애미는 막 한 7연승 달리다가 또 이제 원정에서 상당히 잘하다가 이 필라델피아의 그 어렵다는 필라델피아 원정 거기서 막판에 조금 무너진 바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빠따도 막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한타 치고 이랬는데 지금 약간 흐름이 끊기긴 했습니다. 나는 이거는 마이애미의 역배를 도전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경기가 2.5프레임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생 역배를 봐야 되는데 매치보다는 마이애미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리블랜드의 텍사스 경기입니다. 세콘이랑 라이터고요. 텍사스는 사실상 뭐 시즌이 이제 끝난 셈이고, 클리블랜드는 디트로이트에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포스트시즌 또 지형도 상으로는 원래 이제 클리블랜드가 디트로이트한테 밀려있는 이 6번 시드 자리에 있다가 이거를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막 휴스턴 같은 팀들의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클리블랜드는 그냥 이거를 지켜야죠. 사실 여기서 내려가 버리면은 여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키를 만난다거나 보스턴을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 디트로이트가 훨씬 더 쉬운 상대이긴 합니다.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와중에 있다. 하필이면 근데 클리블랜드가 이제 디트로이트와 시리즈 동안 사실 엄청난 상승세가 있었고 18승 2패인가 그랬었죠.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아마 1승 11패인가 그랬는데 직전 경기 때 이거를 져버리면서 살짝 이게 좀 끊긴 감도 있거든요. 물론 내일 나오는 세코니는 뭐 좋은 선발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애매한 선발들을 클리블랜드가 주워와가지고 잘 써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경기도 위기 상황에서 7이닝을 먹어주는 아주 좋은 활약을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라이터도 못하진 않은데 요즘에 보면 세코니가 조금 더 좋기는 해요. 그리고 텍사스는 지금도 계속해서 빠따가 8경기 때 다 한 자릿수 안타에다가 얘네가 아마 8연승인가 달리다가 그 후에 1승 9패를 해가지고 이것도 한 8연패인가 했었죠. 이것 때문에 그냥 시즌이 포기를 한 셈인데, 이게 뭐 클리블랜드가 갈 길도 바쁘고 그런 건 맞는데요. 이게 클리블랜드가 사실 잘하는 기간에도 빠따로 뭔가를 확정한 건 아니어가지고 빠따가 좀 애매하네. 선발도 안 밀리고 뭐 불펜 싸움 가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 이런 상태여서 저는 뭐 클리블랜드의 승리라든지 언더 쪽 생각 중이긴 합니다.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 연승이 끊긴 시점에선, 좋은 분위기가 살짝 이제 좀 균열이 난 시점에서는 아주 막 쉽게 볼만한 그런 팀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보스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뭐 거의 정면 승부라고 봐야죠. 자, 보스턴이 지금 와일드카드 5등이고 디트로이트는 와일드카드 6등입니다. 양 팀의 승수 차는 이제 1승 차이고, 이게 아마 디트로이트가 맞대결 전적에서 이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전반기 때 홈게임에서 3대0으로 수입을 했었는데 어쨌든 맞대결은 우선권이 있다. 만약에 이걸 디트로이트가 원정에서 1대2로 승수를 동률로 맞춘다. 그러면은 디트로이트가 5번 시드로 가거든요. 그리고 밑에서 바로 휴스턴이 이거를 1승 차이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스턴과 디트로이트가 엄청 치열한 경기를 하는 와중 휴스턴이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해리슨 대 마이즈 경기. 글쎄 마이즈는 저는 올 시즌 내내 사실 이거보단 좋은 때가 있었지만은 중간에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그냥 늘 1인분 해주고 있는 셈이라고 보이기는 해요. 적당히 그냥 퀄스 근처로 해주고 있다. 가끔 가다가 한 3, 4실점가량 무너질 때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올 시즌 전체로 봤으면은 스쿠발 다음 급으로 보긴 해야 된다. 뭐 그런 마인드이긴 합니다. 반면 해리스는 샘프에서 데리고 왔지만은 좀 마이너리그에 처박혀 있다가 직전 경기가 선발로 올라선 거였는데, 원래는 뭐 한 95마일짜리 좌아님에도 한 95마일 던집니다만은 선발 가니까 한 93마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지난번 템파베이를 6이닝 동안 1실점으로 잘 묶은 바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마이즈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것도 빠따상으로 디트로이트는 지금 뭐 불펜 문제나 사실 빠따도 크게 개선된 게 아니고, 이게 오히려 보스턴이 빠따는 좀 좋은 쪽으로 봐야 되는데 보스턴은 또 이제 홈발도 있기도 합니다. 디트로이트는 한창 원정 성적이 좋았지만은 지금은 그냥 5할을 살짝 넘는 수준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폼이나 이런 것들은 보스턴이 앞서 있다고 보기는 해요. 물론 마이즈가 조금 더 보여준 건 많긴 하지만 되게 치열할 만한 매치여가지고 저는 그냥 보스턴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최근의 분위기도 그렇고. 다음은 애틀랜타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둘 다 뭐 동기부여는 아예 없고요. 웬츠 대 켈러. 자, 애틀랜타 로테이션 중에 지금 웬츠는 사실 쓸만한 선발이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난번 디트로이트 갈 길이 바쁜 친정팀의 발목을 5이닝 2실점으로 잘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애틀랜타가 디트를 수입하는 바람에 디트가 참 꼬였는데 그때 웬츠가 한번 잘한 바가 있었어요. 그동안 이제 포심이 상당히 경쟁력이 없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RPM 같은 이런 회전수가 올라가지고 그나마 조금 뭐 나아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최근에 성적으로나 뭘로 보나
별로 긍정적으로 볼 건 없는 선수입니다. 마침 애틀랜타가 그 전까지 한 10연승인가 달리면서 그 기간에는 빠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또 워싱턴한테 끊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틀이 조금 아쉽다고 할 수는 있겠다. 여기 있는 것처럼 OPS가 712에서 지난 뭐 한 2주 사이에 엄청나게 오른 게 애틀랜타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애틀랜타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선발 면에서는 켈러가 앞선다. 자, 켈러는 올 시즌에도 4.2입니다. 그냥 늘 이제 뭔가 3점대를 바라볼 만한 것도 같은데 자빠지는 선수거든요. 그냥 올해도 그래요. 문제는 이제 8월달, 얘는 이제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8월달에 안 좋았거든요. 커리어 평균 8월달이 아마 이거보다 나빠졌을 거예요. 올 시즌에도 8월달에 7.88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들어서는 4경기 동안 3.32로 또 이제 귀신같이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괜찮아진 와중에 있기 때문에 글쎄 이게 뭐 켈러가 딱히 뭐 애틀랜타한테 엄청 약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없기는 해서 그냥 애매한 매치로 봐요. 선발이 앞서냐, 애틀랜타가 빠따 흐름이 끊겼다, 뭐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긴 한데, 이게 피츠버그가 또 신시내티의 발목을 마지막에 잡는 거 보니까, 역시나 얘네들 끈덕지게 진짜 똥게임하는 경기력은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올 시즌 내내 한 점 차 게임이 가장 많은 팀이기도 했었다. 애틀랜타도 꽤 많거든요, 이게. 애틀랜타가 한 점 차가 56번이고, 피츠버그가 60번으로 37.7%예요. 어쨌든 한 점 차 게임 빈도가 굉장히 많은 팀들끼리 붙는다. 저는 뭐 그거 생각하면 그냥 한 점 차 게임만 살짝 도전해보고 싶은 경기네요. 다음으로는 미러키 대 신시내티입니다. 퀸 프리스터랑 라텔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신시내티는 매치를 굉장히 추격해야 되는 와중에 있고, 그 1번 시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자, 미러키가 지금 1번 시드에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랑 지금 2승 차이거든요. 이것도 미러키가 이제 타이브레이커 우위는 있는데 어쨌든 미러키는 1승은 필요하다. 남은 경기를 신시내티에 만약에 스윕을 당하고 필라델피아가 이걸 또 전 경기를 이겨버리면 그러면 미러키가 이제 2번 시드로 밀려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저스나 매치를 만난다. 이게 상당히 좀 굉장히 좀 불안 요소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1번 시드를 먹었는데 당연히 막 디비전 시리즈 올라왔는데 여기서 다저스 만나면은 되게 좀 빡세기도 하고 미러키가 지금 3년 연속 지금 중부지구 우승인데 그 중에 아마 이제 전부 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이제 디비전 시리즈를 벗어나지 못했었고 와카에서 자빠진 적도 많아요. 좀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은 1번 시드를 확고히 해야 됩니다. 오늘 경기 일단은 프리스텔 대 라텔인데 사실 라텔은 지금 물론 템파에서 잘했지만은 신시내티 와서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첫 경기 때 7이닝을 아주 잘하긴 했지만 이후에 8경기 동안 5.18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는 라텔을 사실 그렇게 높이 보진 않거든요. 뭐 제구력 좋고 그런 건 맞는데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조금 낮게 보고 있긴 합니다. 이 와중에 프리스터 사실 올 시즌 이 정도 성적이면 굉장히 훌륭한 거죠. 제가 얘가 한 3년 전쯤인가 2년 전쯤에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깎아내렸었습니다. 뭐 제구도 안 좋아, 피홈런도 많아.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 시즌에는 아주 뭐 좋은 활약을 하고 있죠. 150이닝 이상 먹으면서 3.25에다가 방어율도 뭐 그렇고 이제 뭐 승수도 두 자리 쓰고 중간에 좀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아마 7, 8월 달쯤 후반기 시작하고 조금 한 3경기 동안 약간 안 좋았는데 이후에는 또 최근에 회복세기도 합니다. 뭐 7이닝도 먹고 기본적으로 실점이 적다. 땅볼 유도 비율 좋고 이런 것들 살려가지고 미러키 내적으로는 내보일 만한 선발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포스트시즌에서 선발 출전하지 않을까. 지금 우드러프도 부상이기 때문에 뭐 잘하는 선수입니다. 미러키가 동급일보도 없지는 않고 그래서 이거는 미러키가 요즘의 흐름은 조금 안 좋긴 해도 그리고 신시내티도 요즘에 막 최근에 한 10경기 동안 뭐 7승 3패 이런 식으로 막 컵스 수입하면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피츠버그한테 발목을 잡힌다든지 이 기간 동안 빠따적으로 뭔가 결을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올 시즌에 신시내티는 빠따만큼은 좋지가 않았다. 이런 거에서 큰 차이가 있어 보여서 저는 뭐 미러키를 조금 더 좋게 보기는 할게요. 언더라든지 한 점 차에 대한 기대치 얘네들도 맞대결상으로 10번 중에 5번이 한 점 차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러키가 빠따가 얼마나 터진지를 봐야 되는데 뭐 언더라든지 미러키의 승리 한 점 차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가 꼭 이제 1승은 선취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점들에 좀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천사 대 휴스턴입니다. 핸드릭스 대 알렉산더고 자, 휴스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트로이트랑 보스턴이 맞붙는 와중에 한쪽이라도 자빠지면 그 자리는 휴스턴의 자리가 될 것이다. 휴스턴이 올 시즌에 어쨌든 간에 좀 많이 고전하긴 했지만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1등을 되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막바지 때 이거를 시애틀한테 내주긴 했지만은 그래도 휴스턴은 늘 이제 포스틴에 대한 이런 노림수가 있는 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휴스턴을 좀 좋게 봐야 되기는 해요. 하필이면 근데 이 알렉산더가 지난번에 시애틀과의 정말 중요한 승부에서 얘가 이제 뭐 트리플 A급 투수지만 얘가 이제 휴스턴이 다시 써먹었을 때는 모든 경기를 다 이겨줬다. 얘가 선발로 등판한 9경기를 휴스턴이 전부 이겼다고 했는데 바로 전 경기에서 이제 1.1이닝 만에 실실점으로 조기 강판이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터질 게 터졌다고 봐야겠죠. 뭐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리고 핸드릭스는 직전 그 쿠어스 필드 제가 원래부터 핸드릭스가 쿠어스에서 세다고 했었는데
7이닝 무실점으로 굉장히 깔끔한 경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전성기를 컵스에서 보내고 이제는 뭐 뒷방 늙은이가 됐지만은 아직까지 결이 있는 모습은 있긴 하다. 뭐 지금 방어도 이 정도면은 메이저리그 선발로서는 그래도 후순위는 쓸만한 선수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좀 만만치는 않다. 휴선이 그래도 한창 못 치다가 어제 프레임 발데지의 호투라든지 그리고 이제 12안타를 뽑아내면서 어셀렉티스한테 연패를 끊었는데 지금 천사도 빠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천사가 최근 한 뭐 33경기 동안 2할이 안 된다 타율이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최근 10경기 동안 뭐 1할 8푼 4리에다가 어제 경기도 7안타밖에 못 쳤어요. 뭐 홈런이 조금 있었다거나 이런 건 있었지만은 사실 이게 뭔가 휴선이 좀 분위기가 좋았으면 무난하게 볼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약간 아쉽네요. 어쨌든 저는 뭐 휴스턴 쪽 보면서 또 한번 뭐 언더 생각 중인데요. 천사의 지금 빠따 상태 이런 것들 보면은 9.5가 반갑긴 하지만 휴스턴의 배당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경기처럼 보이네요. 그냥 둘 다 이렇게 후반기에는 빠따가 완전 작살난 팀들이어서. 자, 다음은 샌디에고 대 애리조나입니다. 다르비슈랑 갤런이죠. 샌디에고는 사실상 뭐 동기부여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애리조나는 지금 매치한테 2승이 뒤쳐져 있지만은 이거를 잘하면 역전도 낼 수 있는 뭐 그런 순위에 있습니다. 되게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게 오죽하면은 다저스와의 시리즈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저스가 그 경기를 이기면은 이거를 디비전 우승을 확정짓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갤런은 오늘 경기로 써먹었거든요. 어제 경기에 불펜데이로 그냥 땜빵을 하고 오늘 경기에 갤런을 쓰겠다. 남은 이제 시리즈 동안 갤런, 이로드, 파트 얘네들이 전부 다 폼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 샌디에고전에 한번 사활을 걸어보겠다. 그게 애리조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잭 갤런은 최근에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한 6이닝 먹어주고 2.82에다가 그냥 이 정도면은 전성기 갤런다운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올 시즌에는 정말 못했지만은 특히나 후반기 들어서는 갤런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다. 통상 그리고 갤런이 물론 뭐 전성기 때가 많긴 하지만은 이 페코파크 샌디에고 원정 가서는 6경기 동안 2.45로 굉장히 훌륭하기도 했었다. 뭐 이런까지 생각을 하면은 지금 사실 빠따적으로는 둘 다 그냥 또이또이거든요. 샌디에고도 사실 그냥 벌어놓은 게 많아서 그렇지 빠따적으로 지금 뭐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애리조나도 사실 빠따가 좀 좋았는데 다저스와의 시리즈 때는 조금 막히긴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물론 뭐 불펜 구간 가면은 참 이제 격차가 상당히 크긴 한데 글쎄 샌디에고가 전력을 다할지도 미지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애리조나의 역배 같은 거 봐야 되는 경기로 보이거든요. 애리조나 2.5 프레임 같은 것들은 맛이 없고 볼 거면 애리조나 역배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이거 7.5를 받았잖아요. 나는 사실 다르비슈가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 지금은 뭐 이닝 먹는 것도 벅차 보이고 그냥 성적이 말해주고 있고요. 갤런이 여태까지 샌디에고한테 참 잘해왔기 때문에 언더바 건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애리조나의 불펜이라는 그런 것들도 추가적인 보험이 있기도 하고 저는 7.5로는 오바를 보도록 할게요. 애리조나 경기는 7.5면은 사실 언더가긴 너무 별로여서 오바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애틀 대 다저스 경기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시애틀에서 조지컵인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저스는 에미 시온인데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다저스가 이제 8월달 이후로는 8월 시작부터 다저스의 선발 로테이션 라인들 어제 뭐 야마모토부터 해서 글래스노우, 뭐 스넬, 에미 시온 이런 애들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선발 방어율이 1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다저스의 선발은 단단한 편이고요. 엠미시온도 지난번 경기 7이닝 동안 3진 10개 잡으면서 1피안타 커리어하이급 경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포스트시즌에서도 선발로 나올만 해요. 4인 로테이션 쓴다면 아마 엠미시온도 포함이 됐을 거다. 그 정도 활약을 했는데 어쨌든 다저스는 이거를 지구 우승을 어제 확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주목하는 이런 파티를 또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올 시즌에는 많이 먹히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좀 파티를 벌이고 나면 다음 경기 때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근데 가장 최근에 이런 팀이 시애틀이었는데 시애틀이 한 23년 만인가 25년 만에 지구 우승을 확정을 하고 되게 막 술판을 벌였는데요. 다음 경기 때 콜로라도를 또 무난히 이겼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그건 물론 상대가 콜로라도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시애틀은 지금 이로써 홈에서는 21승 2패 11연승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놀라운 성적들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조건상으로 시애틀이 다저스한테도 전혀 안 밀린다고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일단은 다저스는 지금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지만은 시애틀이 뭐가 있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안 이겨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자 지금 1번 시드가 토론토고 시애틀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시애틀이 아마 양키스랑 토론토한테는 타이브레이커에서 밀려요. 어쨌든 시애틀은 지금 클리블랜드랑 디트로이트 만나는 거 차라리 여기가 훨씬 낫죠. 그냥 현상 유지가 베스트다. 뭐 토론토, 양키, 보스턴 이런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애들 만날 바에는 저는 이 자리를 확고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이거 사실 좀 계산이 많이 복잡한데 뭐 어쨌든 토론토랑 양키스가 지금 동부지구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고 시애틀은 90승으로 얘네 이제 양키스나 토론토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그냥 얘네들이랑 승수를 똑같이 맞추면 되거든요. 물론 이거를 계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시애틀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현상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모조리 박살 내고 전체 1번 시드 먹고 그러면 좋기도 하겠지만은 길게 본다면은 실리적인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여기 자리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애틀이 지구 우승을 다른 팀 때문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선발 명단에서 뭐 랄리를 뭐 지명타자로 쓴다든지 약간의 변화를 주기도 했었거든요. 내일도 당장에 뭐 커비가 나올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야, 이 경기는 저는 승패는 되게 좀 접근이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가 시애틀이 이겨야 될 당위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다저스는 지금 기세가 좋은 편인데 뭐 시애틀이 홈발도 있기도 하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나는 시애틀이 많이 이기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냥 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어슬렉스 대 켄자입니다. 모랄레스랑 카메론인데 아직까지 어슬이 모랄레스가 나온지 모른다고 합니다. 뭐 이 친구가 나오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적도 그렇고 은근히 잘합니다. 구속 같은 것들도 잘 나오고 RPM도 좋고 내년이 조금 기대되는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지난번 경기는 볼넷 2개에다가 피홈런 2방 뭐 그럭저럭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근데 지금 캔자스시티의 카메론이 얘도 살짝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9월 들어서는 제대로 회복 세다. 이닝도 잘 먹어주고 지난번에 토론토와의 경기에서도 아주 토론토가 갈 길이 참 바쁜데 엄청 잘 막아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카메론은 사실 이제 방어리 2점대였다가 3점대로 한 중반까지 쏟았는데 이거를 전부 회복해버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올 시즌 켄자가 거둔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가 이제 카메론이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평가를 하는데 올 시즌에 뭐 이닝을 많이 먹었다던 이런 것 때문에 살짝 자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2점대로 회복을 했다. 저는 좋은 선발이라고 보거든요. 좀 어슬레티스가 지금 뭐 휴스턴과의 시리즈 때도 사실 뭐 이기긴 이겼는데 몇 번 그때 빠따가 그렇게 막 온전치는 않아 보여서 전 이건 언더는 좀 피하고 싶기는 해요. 뭐 둘 다 선발들이 나쁘지 않다. 경험치는 적지만은 여태까지 뭐 잘해줬었다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게 9.5였으면 받겠지만 8.5는 좀 애매하고요. 차라리 그냥 저는 켄자를 좀 더 보고 싶다. 이것도 켄자가 좀 요즘에 빠따기세가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10경기 동안 2할 9푼 7리에다 괜찮은데 그러다가 지난번에 막 천사한테 뭐 키쿠치만 나갔고 2안타밖에 못 치고 이런 경기도 있는지라서 그런 게 조금 뭐 거슬리긴 하네요. 어슬레티스가 좌한 상대로는 전체 뭐 OPS 1등이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카메론을 좀 높게 쳐서 차라리 그냥 켄자 쪽을 좀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켄자의 프레임 같은 것들은 맛은 없지만 뭐 그것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 경기입니다. 맥도날드랑 마르케스인데, 자, 맥도날드라는 선수는 지난번에 제가 얘가 나왔을 때는 마이너리그에서도 이제 선발로 나왔지만은 메이저리그 올라서서 한 2이닝밖에 안 썼기 때문에 얘를 선발로 쓸지 몰랐는데 지난번 경기 선발로 다저스한테 6이닝 동안 1실점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경험은 되게 적지만 여태까지 보여준 건 없지만은 나쁘지 않았다. 뭐 그 정도 얘기는 해야 되고. 자, 헤르만 마르케즈 요즘 그냥 콜로라도에서는 이 정도 선발이면은 야 이런 애를 선발로 왜 쓰지 뭐 그런 지경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부상으로 시즌만 하다가 복귀한 시즌인데 올 시즌 뭐 122이닝 동안 6.49 뭐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떠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뭐 지난번 경기 천사를 상대로 한창 빠따가 안 좋던 천사한테 7이닝 동안 2실점으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그 쿠어스 필드를 벗어나면 조금 뭐 괜찮아지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도 지난번 페코파크 원정 가서 2.1이닝 7실점 다저스 원정 가서 5이닝 5실점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얘도 이제 좀 그 산에서 내려오면 조금 괜찮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통산 성적으로 마르케스는 여태까지 그 오라클 파크에서 13경기 동안 5.63으로 안 좋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뭐 좋게 볼 건 별로 없어요. 콜로라도가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이때도 빠따를 아주 못 친다고 하기도 하고 최근에 뭐 오전 전패입니다. 점수도 많이 못 뽑았고 이런 것들이 보인지라서 콜로라도를 볼만한 근거가 많지는 않은데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도 사실상 뭐 시즌이 끝났고 내일 나오는 선발도 어쨌든 경험치가 부족한 데다가 빠따적으로도 뭐 결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는 콜로라도의 2.5%는 한번 보고 싶기는 합니다. 나는 헤르만 마르케즈도 완전 뭐 결이 없지는 않다. 가장 최근 경기 때 그런 거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조용조용한 게임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콜로라도의 뭐 2.5%라든지 뭐 언더 막연하게 한번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